저는 지난 가을에 건강한 아들을 갖게 된 31살 초보 엄마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2년이 지나서야 겨우 아이가 생겼고 우리 부부가 얼마나 아이를 기다렸는지 몰라요. 지금도 제가 아이와 처음 만난 그날을 떠올리면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동적이고 세상 그 어떤 금은보화와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키도 155 정도에 체구와 골격 자체가 작은 편인데다 초산이라서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을 때도 쉽지 않았고 출산할 때는 정말이지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뵙고 오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진통만 12시간 넘게 하다가 그래도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던 중에 극적으로 아이가 내려왔고 거의 16시간 만에 아이와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당연히 남편과 시댁에서도 우리 아이를 보면서 정말 좋아했었고 저희 친정부모님도 너무 기뻐하셨어요. 출산을 하기 전 임신기간 중에 제가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은 뱃속에 있는 아이의 건강과 출산하고 나서 몸조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산후조리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친구들이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했던 건 출산 이후 몸관리가 정말 중요하고 특히 산후조리원도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곳이 아니라 업체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알아보고 예약하라는 것이었죠. 인터넷으로 추천을 받아서 업체를 몇 개 선정했고 직접 찾아가서 시설을 제 눈으로 확인한 뒤에 한 곳을 골라서 예약했어요. 3주 동안 무려 400만 원 가까이 하는 비싼 곳이었지만 거길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하나같이 돈이 아깝지 않은 서비스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제가 부잣집 딸도 아니고 돈이 여유가 넘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임신 초기부터 조리원 비용으로 쓰기 위한 돈을 따로 모아뒀었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은 지불할 수 있었어요. 막상 아이 낳고 조리원에 들어가서 있다 보니 직원들도 정말 다들 친절하시고 매일 마사지를 받으며 관리를 받으니 몸이 금방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한 달 월급도 넘는 돈을 산후조리에 써버려서 적잖은 부담은 있었고 제가 최소 1년에서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이라서 그 사이에 월 수입이 줄어드는 것도 부담이었죠. 3주 동안 조리원에서 회복을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2주 동안 도와주셨어요. 살림도 저 대신 많이 도와주셨고 제대로 아이 보는 법도 엄마가 하나하나 알려주셨죠. 제가 몸이 덜 풀린 상태여서 그런지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2주 동안 도와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이라 마지막 날 엄마한테 용돈으로 100만 원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돈 됐다고 거절하시더니 500만 원을 저한테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아빠가 너 애 낳느라 고생했다고 주시는 돈이야. 이 돈은 엄한 곳에 쓰지 말고 너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나중에 보약이라도 한 채 지어 먹어라. 저도 나이가 벌써 31살이고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도 부모님 눈엔 아직 애로 보이는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용돈을 드려도 모자란 상황이지만 친정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버려서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론 죄송한 마음이었죠. 갑자기 500만 원이라는 큰돈이 생겨서 어떻게 써야 좋을지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이야기해놓고 일단 제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부모님은 500만 원을 전부 저를 위해서 쓰시길 원하셨지만 그 큰돈을 어떻게 저 혼자 잘 먹고 잘 노는 데 쓰겠어요? 아이 필요한 것도 주문하고 남편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산모를 위한 영양제 몇 가지 사다 보니 50만 원 정도가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나머지 돈 450은 제 통장에 그대로 두고 앞으로 아이 키우면서 필요한 곳에 천천히 쓸 생각이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친정에서 준 돈이니까 저 마음대로 쓰라며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결혼할 때부터 남편은 항상 자긴 결혼 잘했다고 처갓집 덕을 많이 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 말도 맞는 말인 게 결혼할 때부터 저희는 친정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직장 생활하며 모아둔 돈이 그리 많진 않았고 시댁에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신혼집 구하는 것이 쉽진 않았어요. 남편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 알아보고 다녔는데 가진 돈이 워낙 적으니 대출을 무리해서 많이 받아야 하겠더라고요. 우리 한 달 벌이가 넉넉한 상황도 아닌데 괜히 대출만 많이 받았다가 감당도 안 될 것 같아서 저랑 남편이 고민을 하고 있었더니 그때 구세주처럼 나타나 도와주신 분들이 제 친정부모님입니다. 아빠가 저희 신혼집 전세금 1억 8천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빌려주셨고
그 집에서 2년을 살던 4년을 살던 상관없으니 나중에 전세 뺄 때 원금만 갚으라 하셨어요. 저희 입장에서야 공짜로 살 수 있으니 그 사이에 돈을 많이 모아서 나중에 친정아빠 돈을 갚고 저희 힘으로 집을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3년째 계속 친정부모님이 얻어준 집에서 살고 있고 그 사이에 돈도 적당히 모아서 내년에 전세 계약 끝나면 부모님 돈 갚고 이사 갈 생각이었죠. 이 정도로 신세를 졌으니 남편은 처가에 항상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평소에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시키지 않아도 안부 전화를 드리고 쉬는 날에 외식을 할 때도 종종 친정부모님까지 함께 모시고 다녔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노력을 하니 친정부모님도 하나뿐인 사위를 예뻐하셨죠. 남편이 제 부모님에게 잘하고 이쁨 받는 만큼 저도 시부모님에게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전혀 예쁨을 받지 못했어요. 결혼할 때도 저희 쪽에서 더 많이 부담했고 저도 남편에 비해서 그렇게 빠질 거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크게 미움받을 이유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시면서 제가 하는 건 뭐든지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특히나 제가 살림하는 건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헤프게 돈 쓰고 다니지 말란 소리를 얼굴 볼 때마다 하셨죠. 과소비를 하는 것도 아닌데 처음에 저런 말을 들었을 때는 왜 그러시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아마 제 친정이 시댁보다 여유가 있어서 배가 아파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보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필요한 곳에 쓰고 아낄 때는 아끼거든요. 예를 들자면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떨이하는 물건을 사면 싸다고 하시지만 저는 싫어요. 한 번 먹더라도 마트나 백화점에서 깔끔하게 손질된 것들 사다 먹는 걸 좋아하고 떨이보다는 제대로 된 물건을 사고 싶어요. 친정부모님이 예전부터 그렇게 하셨고 저는 아빠 엄마랑 살던 생활 습관을 그대로 물려받았을 뿐이지 전혀 낭비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게 전부 낭비고 쓸데없이 비싼 물건 사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장 보러 가실 때도 일부러 저를 불러서 시장으로 데려가셨고 마치 살림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려는 듯 제게 물건값을 깎는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시모는 능숙하게 시장 구석구석 누비면서 어떻게든 100원짜리 하나라도 더 깎으려고 주인이랑 실랑이를 하거나 2,000원짜리 시금치 한 단을 사면서도 서비스를 달라고 우기는 바람에 야채가게 아저씨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였죠.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어떤 가게에서는 주인이 우리한테는 물건을 안 팔겠다며 나가라고 손을 휘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창피했고 대체 100원, 500원 때문에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희 가족은 제값 적혀져 있는 곳에서 제 돈 주고 물건 사는 걸 좋아합니다. 어머님이 저를 하루 종일 시장에서 끌고 다니면서 욕 먹어가며 깎은 물건값은 다 합쳐봤자 1,000원, 2,000원도 안 되는 작은 돈입니다. 몇 시간 시장에서 뺑뺑이 돌면서 그 돈 아끼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요? 돈 1,000원 아끼는 것보다 제 황금 같은 시간을 몇 시간씩 뺏기는 게 저는 더 싫어요. 평생 시장에서 장 보며 한 푼 두 푼 깎아서 상당한 재산이라도 모으셨다면 제가 어머님 말을 귀담아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것도 아니잖아요? 시부모님 노후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내일 모레 환갑이 넘는 시부모님은 사시는 아파트마저 자가가 아니라 전세에 대출까지 절반이 끼어 있습니다. 남편에게 전해 들은 얘기로는 두 분이 저축으로 모아놓은 돈도 거의 없고 아직 시부모님이 일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몇 년 후에 은퇴한 뒤로는 아무 계획이 없더라고요. 어머님 환갑 넘고 아버님도 칠순이 넘으면 두 분이 쉬어야 하는데 당장 저희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죠. 물론 시부모님 두 분도 일평생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며 사셨고 고생 많이 하며 사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방식이 무조건 맞다는 것처럼 강요하는 게 잘못인 거죠. 반면에 저희 친정은 시댁과 완전 분위기가 달라요. 두 분 역시 특별할 거 없이 평범한 직장 다니고 계시지만 저희 가족 지금까지 할 거 다 하면서 살았어도 집도 두 채 갖고 계시고 매달 120만 원 월세 나오는 상가까지 하나 갖고 계시거든요. 제가 철이 들고 나서부터 친정부모님이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백화점에서 가족들 입을 옷도 사러 가고
과일을 한번 먹어도 시장에서 바구니에 담아서 파는 떨이를 사는 게 아니라 마트에서 좋은 과일 사다 먹었어요. 궁상 안 떨며 살았어도 돈 모을 거 다 모으고 노후 준비까지 다 하셨습니다. 아무튼 누가 맞다 틀리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저대로 살림하는 방식이 있는데 전혀 존중해주지 않는 시어머니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출산한 이후에 솔직히 몸 상태는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조리원도 좋은 곳으로 가고 친정엄마가 오래 옆에서 도와주셨지만 원체 제가 작고 체력도 없어서 그런지 아픈 곳도 많고 제 몸이 너덜너덜해진 걸 느낄 수 있었죠. 피부도 다 뒤집어져 있는 건 기본에 조금만 걸어도 골반부터 하체가 후들후들 떨리는 것이 느껴져서 집 밖으로 외출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옆에 길게 돌아가야 하는 경사로를 겨우 기어다니다시피 했어요. 밤에 누워 자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울면서 일어났는데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 증세도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병원 다니며 치료 중입니다. 부모님이 제게 주신 용돈으로 병원도 다니고 피부 관리도 받으면서 꼭 저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아껴서 사용하고 있었죠. 평일에는 남편이 출근하기 때문에 저 혼자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있었고 그나마 주말에 아이를 남편에게 맡겨두고 병원 치료 받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제가 병원 갔다가 피부 관리 받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시어머니가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너는 서방한테 애 맡겨두고 어딜 그렇게 쏘다녀? 애 낳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병원을 다니고 있어? 게다가 피부관리샵을 다닌다고? 너 진짜 돈이 썩어나는구나? 산후조리원을 비싼 곳으로 가야 한다고 바락바락 우길 때부터 내가 알아봤는데 내 아들 힘들게 번 돈을 전부 그런 곳에 다 쓰니? 기분 좋게 관리받고 집에 왔는데 어머님한테 저딴 소리를 들으니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손주 낳았다고 용돈은커녕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저한테 해준 적 없으면서 왜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참아야 하겠습니까? 어머니, 제가 쓰는 돈은 남편이 벌어온 돈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친정에서 제가 애 낳느라 고생했다고 용돈 주셨거든요. 일부러 듣는 시어머니가 열이 좀 받으라고 대놓고 돈 이야기 먼저 했습니다. 제가 아이 낳았을 때도 빈손으로 병원 찾아와서 아이 얼굴만 보고 가셨거든요. 지금까지 미역국 한번 끓여준 적 없으면서 돈 쓰러 다닌다고 잔소리나 하시니까 제 속에서 짜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시댁에 서운한 점 많이 있었지만 그동안 남편 얼굴을 봐서 겉으로 내색 안 하고 참고 있었는데 제 인내심에도 한계가 온 것 같더라고요. 돈 한 푼 안 주셔도 시댁 형편 어려우니까 그러려니 여기고 남편 돈도 아니라 친정부모님이 주신 제 돈 쓰고 있는데 왜 욕을 먹어야 합니까? 저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시모는 워낙 뻔뻔한 사람이라 그런지 미안한 기색도 안 보이면서 이제 보니 사돈댁이 너한테 오냐오냐 다 해주시니까 돈 개념이 없는 거구나? 애 낳은 게 대수야? 남들도 다 낳는 건데 별일도 아닌데 그렇게 큰 돈을 용돈으로 주시니까 너가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막 쓰는 거지. 면전에서 저런 소리를 들으니까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명품이나 사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거든요. 제 남편조차 항상 처가에 고마워하고 제 돈이니까 제 마음대로 쓰라고 믿어주는데 대체 한 푼도 보탠 적 없는 시어머니가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 낳고 제대로 치료 안 받으면 평생 고생할 수도 있다는데 시어머니는 한평생을 100원, 500원 푼돈을 아끼며 살아온 분이라 밖에서 돈 쓰는 건 죄 짓는 일이라 생각하십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5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이 그 돈 제게 주시면서 벌벌 떨고 제가 돈 아끼느라 아픈 거 참고 고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셨겠어요? 당연히 500만 원이 큰 돈이긴 한데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500만 원과 친정부모님이 생각하는 500만 원은 다른 크기의 돈인 거죠. 친정부모님에게는 그 돈보다 자식 건강이 훨씬 중요하시니까요.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자 방에서 아이와 함께 있던 남편이 뛰어나와서 그만하라고 말리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에게 엄마가 왜 그러냐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자기 아들이 본인 편을 안 들어줘서 기분이 상했는지 화살을 제가 아닌 남편에게 돌리더라고요. 너가 집에서 오냐오냐 해주고 아무 말 안 하니까 제가 혼자 맘대로 하고 다니는 거다. 애 낳고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돈 무서운 줄 알아야지. 시모가 하는 말에 완전히 질려버렸고
제가 어떤 소리를 하던지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아서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싸해지자 어머님께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일어나셨는데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또 기가 막혔어요. 너 그 돈 얼마나 남았어? 괜히 갖고 있어봤자 이상한 데 쓸 게 뻔한데 그 돈으로 효도나 해라. 3월에 제주도 유채꽃 보러 갈 생각이니까 너가 항공권이랑 호텔 좀 예약해줘. 진짜 기가 막혀서 정말. 아까부터 저한테 돈돈거리시더니 그 목적이 이거였나 봐요. 당신들 제주도 여행 가고 싶으니 용돈 달라고 말은 차마 못하겠고 제가 병원 다니는 걸 트집 잡으면서 이딴 식으로 돈 내놓으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때는 화가 나기보다는 그냥 시어머니 생각이 너무 뻔히 보여서 가소롭고 우습더라고요. 어머님, 제주도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말씀대로 돈 아끼고 살아야죠.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지 마시고 시외버스 타고 경주 같은 곳 놀러 가세요. 아니다. 그냥 그것도 돈 아까우니까 집에서 뉴스로 꼭 구경하시는 게 낫겠네. 그러자 어머님이 아무 말씀 없이 저를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저도 잘못한 거 하나 없어서 그 눈빛 피하고 벌벌 떨 이유가 없었죠. 두 여자가 서로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더니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면서 어머님한테 일단 빨리 집에 가시라고 등을 떠밀었어요. 시모는 분이 안 풀렸는지 제 남편 손에 떠밀려 나가면서도 남편의 뒤통수를 빡 소리나게 한 대 치고 가시더라고요. 제 남편은 왜 맞았는지 억울해했지만 아마 시모 편 안 들고 제 편을 들어서 어머님이 약이 많이 오르신 것 같았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고 다음날 또다시 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너는 무슨 애가 시어머니가 한마디 했다고 10마디로 받아치니? 그렇게밖에 못 배웠어? 사실 처음 한번 반항하는 게 어렵지 한번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저 아이 낳고 지금까지 용돈은커녕 미역줄거리 하나 사주신 적 없는데 제가 왜 어머님 여행을 보내드려야죠? 그리고 제가 제 돈 쓰는데 왜 어머님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시모는 자기가 진짜 여행이 가고 싶어서 그랬겠냐고. 너가 하도 돈을 흥청망청 쓰니까 농담 한번 해본 소리라고 하는데 전혀 그 말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님이랑 하루 이틀 부딪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그 정도 구별도 못하겠습니까? 그런 농담 재미없으니까 앞으로 제 돈에는 신경 끄세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남편이 어머님한테 드리고 있는 용돈도 전부 끊어버리고 싶으니까요. 남편이 자기가 받는 용돈에서 정확하게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한테 드리고 있다는 거 정도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한마디 할까 하다가 자기 용돈에서 드리는 거니까 모르는 척하고 있었을 뿐이죠. 어머님한테 돈 끊겠다는 소리만큼 무서운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장의 카드인 용돈 이야기를 꺼냈더니 어머님도 더 이상 아무 말 못하고 입을 다무시더라고요. 충분히 알아들으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로 전화통화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모가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전화도 없고 연락 한 통 없더라고요. 저한테 많이 삐진 것 같은데 하나도 신경 안 쓰입니다. 제가 시댁에 기대하는 것도 없고 아무런 도움받을 일도 없는데 시모를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시댁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내 주머니에 두둑하게 현금이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돈이 있고 친정부모님이 여유가 있으니까 남편도 제 말 한마디에 설설기고 시어머니까지 입 다물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는 말처럼 며느리가 손주 낳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맨입으로 잔소리만 하면 누가 시부모 하는 말을 듣겠어요? 앞으로도 눈치 볼 생각 전혀 없고 저한테 잔소리 하실 때마다 똑같이 참지 않고 받아칠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쉬운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시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